지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네네. 조기 당대표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어요. 네네. 8월 달로 지금 전당대회가 예정돼 가지고 네. 지금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음. 지금 뭐 정치권에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네. 방송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보수의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진다. 그래서 조금 소중한 자산이니까 좀 아낄 필요가 있다라면서 음. 불출마 쪽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지금 또 이제 그 외에 바깥에 있는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지금 그 국민의힘 당을 쇄신해야 된다. 쇄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설 자리는 없다라면서 음. 출마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곳에서 다방면의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께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네. 싶었던 건 전당대회를 8월이면 생각보다 빠르다 생각되는데 빨리 서두르고 있는 이유의 정확한 속내는 뭐예요? 글쎄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는 네. 일단 전당대회는 뭐 원래 9월 초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게 뭐 8월 말로 당겨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당겨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전당대회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래야 정통성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하고 그분이 이 당 장악을 바탕으로 해서 쇄신과 개혁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빨리 해야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명분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있구나. 왜냐면 야 대선 경선에서 진 지 얼마나 됐는데 또 나오냐 이런 얘기. 근데 또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요, 네. 김재원 전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한동훈 전 대표 보고 꼭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음. 뭔가 우리들 사실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심산으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지금 뭐 김재원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꼭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야만 김문수 후보도 나올 명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어진다. 평소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김재원 전 의원 같은 네네. 경우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듯한 어. 그 수가 저한테는 좀 음. 읽히고 나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은 아직은 정말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뭐 정치라는 게 굉장히 그 유동적이니까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뭐 최근에 소통한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네. 정해진 건 없다. 계속 한동훈 대표와 네네. 소통한 결과. 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 음. 그리고 내가 사실 저는 과거에도 한동훈 전 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걸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너무 이른 시기에 빨리 발표해 음. 버리면 이 외의 모든 카드가 다 죽기 때문에 음. 이게 정치인으로서 처신하는 데는 이 처신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음. 그래서 가능한 한 마지막 단계까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말씀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음. 고민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주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지지자분들의 마음도 되게 맞습니다. 그러실 것 분분한 같아요. 거예요. 지지자분들도 예예. 진짜 진짜 이번에 분분해요. 나오는 게 한 전 대표에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음. 지금은 잠깐 쉬고 음. 다음 당권에 해서 2028년에 정말 당을 완전히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금 한 전 대표가 당권을 잡더라도 본인 마음대로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원내 지도부랑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생각이 조금 음.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생각을 딱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하시게 된 계기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네. 선출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미 선출이 됐지만 어쨌든 개혁에 대한 의지가 혁신위를 띄운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본격적이고 얼마나 적극적일까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은 사실은 당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권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나와서 잡았다고 치면. 가정하면 네.
그 당권을 바탕으로 지금 원내 의석수는 2024년에 완성된 거잖아요. 그 원내 의석수를 다 교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죠.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네. 지금 우리 정당의 위기감이 왜 조금 밖에서 봤을 땐 떨어지냐.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총선이 이게 가까이 있으면은 벌써 그분들이 쇄신해야 된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빨리 한동훈 전 대표 안 나오고 뭐 합니까? 당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3년 후에 누가 내 공천에 음. 가장 영향을 줄까? 그리고 나는 3년까지는 내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네. 이런 생각하니까 당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막 동력을 갖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 많은 분들 의견 주시는 것 중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가 이번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은, 그러니까 당대표도 좋지만, 그러니까 먼저 좀 원내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주세요. 그렇죠. 예, 예, 예.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네, 거고요. 네. 사실 이 양쪽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당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도 한 당원으로서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거기에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님을 생각을 하지만 근데 보면요. 이 친윤들이 그래. 그럼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저는 이런 마음도 또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같이 드는 상황이기도 한데 보면은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 당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극우 유튜버들을 본단 말이죠. 가끔. 네네,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의 해체 수준으로 쇄신을 해야 된다. 누구 기준으로요? 자유우파 기준으로. 그들이 말한 자유우파가 누구죠? 이런 아스팔트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과 정강훈 세력과 이 세력들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지금 당권을 잡고 정말로 해체가 되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앞으로 3년간 다지자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조금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대 의견으로 꼭 이제 당대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이냐면, 아까 나오지 않으면 잊혀질까 봐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 그 왜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네. 아마 시사인에서 했던 한국리서치인가 거기서 했던 게 그러니까 김문수를 뽑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50% 이상은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아직도 그 중에서도 40%는 그 김문수의 입장이 맞다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이 맞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여론조사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그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민감도랄까 무슨 온도 차인가 그런 거를 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보수 지지층들의 호감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이라고 하면 대선 경선 기간 기준으로 예. 현재로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대선 경선 네. 기간을 거치면서 지금 그 보수 지지자들이 다 지금 게 김문수도 싫고 사실 한동훈도 싫고 이 둘이서 벌리는 이 친윤 대 친한의 이 대결 구도에 지금 다들 식상해 있는 거죠. 너무 지쳐 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요번 그 전당대회에서는 나오지 마시고 보나마나 내년 그 지방선거에 가가지고 완전히 폭망을 해버릴 테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 시의원 되려고 많은 시간과 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전부 화가 나가지고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진짜 그때 한동훈 어딨어? 한동훈 좀 데려와.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동훈 하고 사람들이 외칠 때 그때 돌아오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줄곧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죠. 우리가 공기가 없어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물론 있죠. 뭐 그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요. 저는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릴게요. 제 주변에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그래도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 좋아서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쉬는 게 좋다. 이번에는 안 나오는 게 좋아. 네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직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얘기 중에 하나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누르면 바로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게
뭐 탄핵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체적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그 조사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50%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 지지자는. 네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한동훈 전 대표가 했었던 말들이 맞구나. 아, 시간이 지나니까 한 전 대표가 그 취했던 스탠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자각하는 시간이 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무리해서 나올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그 노래 중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이덕진이라고요. 아, 그럼 한번 부르셔야 되겠는데. 네, 그거 있어요. 가사가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 가사가 정말 철학적이에요. 예. 그냥 가사를 할까요? 노래를 할까요? 노래요. 아니, 아니, 노래요. 아니, 뭐, 선글라스라도 좀 빌려드릴까요? 아니, 이게 이렇게 시작하네. 네.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사람들은 패배라고 하지. 오. 요렇게 해요. 와, 근데 이거 가사도 멋있다. 이덕진이라고요. 네. 제가 75년생이고 94학번인데 음. 고등학교 때 92년도 뭐 요때쯤에 데뷔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가 아는 한 가지 맞아. 맞습니다. 예, 내가 아는 이덕진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와 네. 신성우 씨가 같이 테리우스 맞아, 컨셉으로 맞아. 엄청나게 기억나요. 유명했었어요. 네. 두 분이 라이벌이었는데 신성우 씨는 그 이후로도 굉장히 그 유명한 그렇죠. 가수와 연예인 네. 또 탤런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덕진 씨는 내가 아는 한 가지로 끝났어. 원히트송 싱어죠. 원히트송 맞아요. 싱어인데 맞아요. 그 같은 집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는 아.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인데 근데 가사 예, 좋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때다라고 네네. 생각해서 예. 기다리면서 내 실력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음.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음. 야 이건 패배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면서 또 박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정광재 최고입니다. 뭐 이런 걸 올라오시고요. 미남이 네. 노래도 잘해. 막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덕진 세대라니요. 뭐 이런 것도 지금 올라오고 이덕진을 있습니다. 알다니 저렇게 젊은 네네. 사람이. 아, 그리고 해피하느님. 정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아니에요? 앵커 출신의. 네, 기자님 출신의 앵커 출신이세요. 근데 네, 네. 가끔 변호사인 줄 아세요, 정 지금?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패널들이 변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 웬만하면 변호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변호사님이 아님 주의. 알겠습니다. 예. 근데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하여튼 그렇죠.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시고요. 자, 지금 제가 또 동태밖에 모르잖아요. 2시 30분입니다. 네, 3, 2, 1 종료하겠습니다. 와, 3,800분 넘게 오늘 투표를 해주셨고요. 투표 결과 어머 어떡해. 나 지금 충격적인 결과를 봤어요. 네, 누군지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건데 아, 빵 안 프로가 보입니다, 있다. 저. 빵 프로가. 네. 빵 프로요? 동태조사 역사상 빵 프로는 처음 아닙니까? 네, 나왔었구나. 네, 빵프로 한번 나왔었는데, 하여튼 빵프로가 나왔다. 요거 지금 집계가 되면 감독님께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의견 좀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그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으세요. 의견들이 분분하니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따라서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글도 주고 계시고요. 또 애 본다고 바쁘다님께서는 이덕진이 누구예요? 네, 이런 글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쉬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내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당대표가 아니면 공천을 받거나 할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요. 근데 네.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네네. 2026년 6월 1일인가 선거가 있을 거예요. 6월 2일에 선거가 있나요? 하여튼 지방선거랑 같이 6월 통합해서 2일이었던 하거든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확정된 그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가 나오는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무위원이나 아니면 그 대통령실에 입각하면서 네. 생긴 데들은 몇 군데 있죠. 뭐 강훈식이라든가 이재명 그렇죠. 이런 분들은 지역구는 그렇죠. 다음 그 6월 선거에 과연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보궐로 나올 거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원내 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그 지역에서 원내 진입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정말 2028년에 원내 진입하는 게 좋냐 그건
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아, 원내 팀 굉장히 중요한 과제긴 한데 맞아요. 네. 어느 지역이 그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도 봐야겠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로라도 그 원내에 들어가지 않은 거 굉장히 그 아픈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왜 끼어들었냐면은, 네. 지난번에 김건희 기자님께서 음. 그 한동훈이 보궐선거로, 그러니까 다 내년 선거로 원내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네. 모두 갖다 펄쩍 뛰면서 왜요 들어가야 엄청 하는 공격했어요. 바람에 맞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우리가 그때 엄청 공격을 네, 우리 했어요. 막 난리다. 그죠? 이유도 안 듣고 말도 못하게 했어 우리가 막 네네. 그때. 근데 그러면 지금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신 얼굴인데요. 아, 근데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해 지금 이제 주시죠. 지금 예. 여기서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출마 불출마의 문제가 아니고 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일단 부분이거든요. 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있는 상황이면은 네.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두 번째는 보궐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세 번째는 출마하지 않는다. 라고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덕이 될 것인가. 음.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간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덕이 되겠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출마하지 않는 게 득이 된다.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보시면. 자, 정치인은 두 가지거든요. 정치인은 홍준표 같이 욕을 하든 뭘 하든 언론에 나와야 되고 선거가 되면 나경원이 같이 떨어지든 말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생명인 거예요. 예. 우리 음. 유명 연예인들이나 얘기했지만 저도 이덕진이 누군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지금 어린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 그분이 계속 방송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잊혀지는 거예요. 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생각하는 사람 두 가지, 정치인은 선거에 나와야 된다. 한동훈을 생각하는 사람 두 가지거든요. 이번 선거에 한동훈이 나와서 된다 안 된다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된다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정치인은 이번 선거에 나오자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한동훈은 이 선거판에서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어떠한 특검과 싸움에서 한동훈 이름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죽더라도 진두주의를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이제 한동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근데 수 또 있죠. 생각하는 사람들. 네네. 야, 이 아사리판에 나와가지고 저 친윤들 하고 있는데 저 해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또 똑같이 해가지고 끌어내고 해서 혹시 지방선거 떨어지고 나면 너 또 물병 맞고 또 끌려 내려와야 되는데 눈을 보듯이 1년 뒤에 네 정치생명 끝나니 나올 것이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를 보고 자 네. 다음 올해가 25년도였죠. 그럼 30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네. 2030년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역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이번 대표 선거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는 거잖아요.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뛰어들어서 간다. 이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 정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28년도에 하시면 돼요. 정시 모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수시 모집에 들어가서 저 당 대표 찬스, 누구 찬스 이런 거는 한동훈 대표하고에 맞지 않다는 거죠. 지지자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힘들더라도 정시 모집이 되는 까지 가야 되지 어떠한 특혜를 받아서 국회의원에 들어간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어요. 당권 투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바로 반대? 이런 그 바로 반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 출마를 했었어야 됐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네. 당시에 뭐 비례 한 10번을 받든 종로든 강남이든 나가서 상징적인 자리에서 등원했다면 최고의 시나리오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보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어쨌든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쪽은 대통령실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희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의 의지 뭐 일부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정치 환경이 본인이 뭐 출마를 강행할 정도의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사실 2030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네. 2026년에 그 재보궐로 가서 2028년에 다시 해서 재선 의원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든 네. 아니면 초선 의원이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든 그건 의미는 없어요. 음. 초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 이건 아닌데 그렇죠. 예. 저는 뭐 김 국장님 말씀에 일견 동의하지만 만약에 2026년에도 등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가는 게 좋죠. 네, 전 네.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가는 길이 네, 보장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 뭐 단언해서 말씀. 저는 보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저는 기자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예. 반대하는 근데 요 사람이- 얘기는 하나 네. 읽어드릴게요. 애 본다고 바쁘다님께서 또 의견을 주셨어요. 네. 정시 같은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는 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네. 명분이 무너진다고 하셨나요? 음. 저는 이미 명분 다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지난 그 총선 때도 직접 나오지 않으신 것도 명분이고, 그 다음에 계엄도 막으셨고, 네네. 그 다음에 당대표에서 또 선출도 되셔가지고 일도 많이 하시고, 이미 명분은 끝까지 찼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보면요,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김민석 후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많은 이제 이분에 대한 의혹과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단 한 사람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누구죠? 주진 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분 초선이에요. 우리 당에서 보면 중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진이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다선 의원들을 존중하고 하는 게 뭡니까? 그만큼 경륜과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뭐 하시냐고요. 이렇게 필요할 때만 자기네들 원할 때만 나와가지고 중진이 어쩌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하셔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일을 잘 할 사람이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거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다 떠나서 대통령이 되고 뭐 우리가 지지해서 다 떠나서 일을 할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배지를 꼭 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당대표에,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들도 있지만 지금 거론되지 않은 건 당에 쇄신을 할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이 당 쇄신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적임자입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오겠죠. 네. 저는 만약에 출마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네. 그건 정말 책임감과 사명의식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무슨 책임감과 네, 동의합니다. 사명감이냐? 이 당이 이대로 가면 더 망가질 게 뻔하다. 음. 더 망가져면 이것을 복원하는데 더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 더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사명감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번에 나오지 않고 내가 실력을 키우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오시게 되는 거고 저는 이번에 나오더라도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완전히 쇄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면 출마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하여튼 저는 마지막까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한다 안 한다 할 게 아니라 네. 그 후보 마감하는 순간까지 고심 중이다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그 마감 딱 했을 때 저는 이런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네. 내 패를 보여주면 안 돼. 진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당대변인인데 너무 정파적이긴 한데 저희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저희 전혀 들리지 한동훈 전 않았습니다.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다른 그 세력들 있잖아요. 뭐 김문수 네, 전 후보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옛 친윤 그룹들이나 네네.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 그렇게 정해지면 우리 단일 지도 체제 말고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대표가 1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네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다 선거하고 1등서부터 5등까지가 이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자리 되는 하나씩 건데 받고. 그럼 네. 5분의 1로 그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닌 경우에. 그러면 한 대표 나온다 그러면 그냥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버리자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한 대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단일 지도 체제 해야지라고 했을 때 나와서 당 대표가 되면 단일 지도 체제로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네, 네. 지금 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하는 건 좋지만 음. 그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끝까지 신비주의로 남겨서 저들을 그러네요. 끝까지 우왕좌왕하게 하라. 그렇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의 아니, 한동훈 그러니까 막는 거잖아요. 우리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실 한동훈 대표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오면 어쩌니 막 머리 아픈데 거기가 더 아프네. 보니까 거기가 머리가 훨씬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예. 나온대? 안 나온대? 어떻게 됐대? 아, 내 아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기분이 좋아져. 학력고사 네네. 시험 딱 받아놓고 음. 그 저는 수능 세대지만 학력고사 때는 이제 경쟁률 따라서 아, 그렇죠. 그 원서 어느 과 적지 않고 눈치 보면서. 가서 5시 55분에 네. 이거 적는 거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그러네, 카드는 그러네. 보여줄 음. 필요가 없다. 하여튼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예. 예.